자, 총칙 끝나고 우리는 이제 물권법 세계로 들어갑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168쪽. 네, 이 물권법 일반 이야기는 이게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하고 계약법 있죠? 그걸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오면 이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네, 거기 보시면은 물권법 의와 특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법전이라는 것이, 전을 볼게요. 민법전은 크게 전체를 총괄하는 1편, 총칙, 법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편이 있어요. 2편이 물권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3편이 우리가 채권법 되어 있고요. 네, 4편이 친족이다. 그 다음에 5편이 상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 5개예요. 그래서 민법은 5편,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이 총칙을 공부했잖아요. 총칙. 네, 그럼 이제 이 물권 채권을 묶어서 우리는 이제 재산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써주고요. 이 4편, 5편은 가족법이다 또는 신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법에는 물권 채권법이 있고요. 가족법에는 친족 상속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이 친족 상속은 안 들어가요. 시험 범위는 여기 1편, 2편, 3편, 즉 우리는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이 재산법 관련된 중개와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물권법 특질을 본다면 결국은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권과 뭐다? 채권.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물권 관계와 채권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설명드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통 사편 채권에 계약 중심으로 흐르거든요. 계약 중심. 그래서 이 계약 중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 계약이 매매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대상이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일 때는 매매 계약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 등기를 쳐가지고 뭘 쳐가지고 등기를 통해서 물권의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 중심에 있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2편 물권에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물권 관계는 등기와 연관이 많구나. 등기와. 그래서 이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라는 타이틀을 쓰는 겁니다. 먼저 큰 흐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물권법정주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권은 이 법이 정하는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무슨 주의가 흐른다? 물권법정주의가 지배를 하고 채권법은 계약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칙이. 그래서 이 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연관이 많은 물권 법정주의는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다. 대부분 강행 법규가 많고 계약자의 원칙이 흐르는 이쪽은 자유니까 계약법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임의 법규가 많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 보시면 대부분 강행 법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법규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임의 법규는
당사자가 그 조문과 달리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대부분 임의법규가 많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계약법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행법규도 존재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권 법정주의는 대부분 강행법규인데 임의법규가 있다는 거, 이걸 하나를 포인트를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책에는 이것저것 막 갖다가 각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데를 먼저 표시를 할게요. 네, 책자 가시면 거기 170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170페이지. 그래서 거기 4번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법규가 많다. 그런데 가끔 임의 규정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 상린관계란 말도 있고요. 전세권 이야기 있습니다. 전세권 처분 양도, 유치권이란 말도 있고요. 관습법도 있고요. 관습법 법정도 있고요. 저당권 효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법규인 거, 그럼 제가 또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원칙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뭐가 많은데, 네, 강행법규가 많은데, 그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무슨 법규도 있다. 임의법규도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을 자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할게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할게요. 전 저유, 네, 상관 마유, 그죠? 지나 사라지. 자, 그러면 또 채권법 갈게요. 채권법, 계약법의 얘기죠. 채권법. 자, 계약자의 원칙이 흐르는 이 채권의 계약법 중심에 들어가면 채권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은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임의법규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법규도 있다. 강행법규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 강행법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1차만 먹어야 되는데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술을 2차까지 하니까, 그죠?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요? 헤매지 않아요? 공부 헤매죠.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술을 2차까지 먹고 그 다음날 해롱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술을 2차까지 하니까 그 다음날 공부 헤매. 그러니까 그 야단 맞는 사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전 저요, 상관 마요, 지나 잘하지.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말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네, 계약법에 있는 건데 여기 이자가 있습니다. 이 차가 있고 해자가 있고 몇자가 있죠. 순서대로 할게요. 요거는 첫 번째가 이자는 뭐냐면 이익이 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이기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는 편면적 강행법규. 두 번째, 차라는 것은 차임. 네,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임 감액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강행법규 위반함으로 무효. 해는요, 해는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약정 없을 때 나중에 해지 통고란 말이 있어요. 해지 통고 들어가면 주인이 나가라 한다면은 6개월이 지나서 끝나고요.
임차인이 나갔다면 1월, 동사는 5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1월 5일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 네, 매는 매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지상물도 있고요. 부속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 네, 그래서 여기서 이자하고 여기 차자하고 여기 해자하고 매수 청구권. 네,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 들어가서 임대차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 2차 헤매.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 헤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전 저요. 상관 마요. 지나 잘하지. 자, 여기 전자가 있고 저가 있고 유가 있고 여기 산자가 있고 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전부 다 그냥 뭐예요? 붙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뭐냐? 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이미 법규와 달리 정했기 때문에 유효. 두 번째, 저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효력 범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관련된 규정. 뭐 부합물이라든지 또는 종물이 있어요. 종물. 이런 규정은 효력이 원래는 미치는데 미치지 않도록. 보세요. 자,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종된 것에도 미쳐요. 근데 특약을 맺어가지고 그죠?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임의 규정. 자, 세 번째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발생 배제 특약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해도 유효. 유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상인 뭐냐?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린관계 규정과 달리 정해도 유효. 자, 관은 뭘까요? 네, 관습법지입니다. 관습법지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 그럼 잘 보세요. 전부 다 소속이 물권법인데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고 임의법규니까 달리 정해도 유효. 그래서 뭐다? 전저유, 전저유. 충청도 사투리겠죠. 상관마유. 자, 리듬을 타고서 기억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묶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 170페이지에 물권법 강행규정성 원칙. 근데 가끔 임의규정도 있다는 거 거기. 자, 책자 순서는 상자가 먼저 있고 전세권, 유치권 나와 있어요. 말을 붙이세요. 뭐라고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자, 그래서 그거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채권법, 계약법 들어가서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 몇 가지 갖다 놨습니다. 자,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공부 헤매지? 그러니까 저기서 뭐 한다? 전, 저유, 상관, 마유.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이 의미를 갖다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용한 암기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서 이제 볼게요. 물권법의 특질이 있습니다. 물권법 특질. 네, 책자에 보시면은 168쪽에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물건의 이제 객체가 나와요. 객체. 그죠? 자,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 맞지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의 객체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권리도 물건이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권리도 경우에 따라서 물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 두세요. 네, 지상권 또는 이 전세권은 이 권리거든요. 이 권리 자체가 저당권이라는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책자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건은 지배권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건을 뭐 하는 권리예요?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배할 때는 거기 보시면은 직접 지배한다 라는 말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배타적 지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특히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유자는 사용 가치라든지 또는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뭐한다? 직접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면은 일단 상대방이 이게 네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네, 공시가 필요한 겁니다. 공시가.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알리고요. 네,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알리고, 네, 동산은 현재 갖고 있는 거, 네, 점유를 가지고 알린다, 그런 얘기고요. 자, 배타적 지배하려면 하나의 물건에는, 그죠? 하나의 물건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된다. 일물일건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독립된 것에다가, 그죠? 하나의 독립된 물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일물일건주의도 들어가면 많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참고해 두세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필지, 일부에다가, 네, 용익 물건 설정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도면 첨부에서, 도면을 첨부해서 뭐 해야 될까요? 등기해야 되겠죠. 얘입니다. 또 한동 건물 일부에다가, 네, 여러분들 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용익물건 설정할 때 꼭 전부에다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대표적 예로 건물 같은 경우죠. 네,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라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외입니다. 부분적인 거, 부분에다가 용익물건 설정할 수 있고, 건물 부분에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를 인정하는 이런 예외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절대권이죠. 절대권. 절대권은 누구한테나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뭐 아까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등기를 해놨으니까
내 물건이니까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비교되는 것이 채권이에요. 채권은 이제 온리 주장이에요. 당사자끼리만 주장하는 것이고요.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가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공시와 연관이 많잖아요. 등기와. 그래서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강행 규정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규정도 있다? 네. 임의 법규, 임의 규정도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책자에서 정말 중요한 데가 어디다? 임의 규정인 거. 아까 뭐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2차 헤매, 2차 하니까 그 다음날 헤매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네, 전, 저, 유, 뭐 마세요? 네, 상관 마세요. 네, 그래서 전, 저, 유, 상관 마세요. 한번 최고화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물건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권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자, 총각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총칙이 있고 이것을 각각 구체적으로 나눈 거죠. 총칙의 테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네, 물권 법정주의를 또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원칙이에요.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은 함부로 청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도 법으로 정하고 또 내용도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물권 변동. 네, 그럼 물권 변동은 테마가 주로 뭘까요?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 물권 변동이 테마가 되겠죠. 동산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물권 변동 들어가면 나중에 공부할 때 자동 취득과 등기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동으로 취득하는 건지 혹시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 당사자 원해서 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자동이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하도록 돼 있고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고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테스형이 아니고 상수형이 나와요. 상수형 경기사라. 자, 상은 상속, 수는 공영징수. 네, 공영징수. 형은 형성 판결. 경은 경매 기타. 그래서 나중에 186조하고 187조 가지고 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나왔을 때 상수형 경기사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각 칙은 각각 권리입니다. 그래서 각 칙은 8개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소, 지지전, 유질전.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권? 점유권. 두 번째가 소유권. 그 다음에 이 3번, 4번, 5번 묶어서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지전. 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 7, 8 해서 유질저. 묶어서 교환가치 파악하는 거 담보물권. 그래서 유치권이라든지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 시험 범위인데 요 질권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산만 객체로 합니다.
나머지 건 부동산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8개 중에서 질권만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네, 거기 이제 물권법 체계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172페이지에 185조입니다. 무슨 주의? 조문에 관한 얘기죠. 물권, 네, 법정주의 185조. 자, 185조는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185조에는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해놓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또는 뭐예요? 관습법에 의해는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창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할게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가지고 노느냐? 꼭 그렇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한다는 겁니다. 자, 조문을 분석하면 첫 번째, 네, 종류만 강제하지 않고 플러스 내용까지도 강제한다는 거. 그래서 내용 강제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법률에서 어떤 물권을 창설할 수 있고, 법률에서 창설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법률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전이겠죠. 민법전. 방금 전에 8개 물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전에 8개 물건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아닌 특별법에서도 물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인트는 이거겠죠. 민법전. 국회를 통과한 명령 규칙 아니고요.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민법전에 인정되는 물건, 네, 뭐라고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 다음에 내용도 강제한다는 거. 그래서 내용 강제 관련돼서 이런 경우가 있네요.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 갑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은 3가지가 조문상 들어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갑이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이런 소유권을 창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창설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은 반드시 그 내용이 사용, 수익, 처분 이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이 사용, 수익 없는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을 만들어서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강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에서 물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제일 먼저 되어 있는 것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뭐가 있냐면은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아까 했었네요. 전저유 상관마유. 자, 그래서 이 2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판례인데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습법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 자, 첫 번째가 온천권이라는 말 나옵니다. 온천권. 두 번째, 사도 통행권이라는 말 나옵니다. 권자는 붙여 있지만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근린공원 이용권. 권자는 붙어 있지만 관습법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등기 안 된 무허가 건물 양수한 사람. 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것이 관습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185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게 되면 한 문제 내기 딱 좋아요. 포인트가 먼저 내용도 강제하는 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무슨 강제? 내용 강제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면 이것도 답을 맞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책자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판례를 자꾸 읽어두세요.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물건 분류된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점소, 지지전, 유질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5쪽 가시면은, 자, 물건의 효력이 나옵니다. 자, 물건 효력.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다음에 물건과 물건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물건하고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계속 내려볼게요. 네. 물건과 물건이 충돌했을 때,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자, 채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큰 원칙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건은 족보가 있다. 채권은 족보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대원칙을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꾸 예외를 먼저 기억하다가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원칙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물건은 족보가 있다. 그러면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게 되면 족보에 먼저 올라간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야? 물건 충돌하면 무슨 순이다? 시간순이다. 성립순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도대체 무슨 얘기로 보냐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네,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갑구가 있다 합시다. 갑이 소유권이 있고요. 네, 을구해 봅시다. 네, A가 1번 저당권 갖고 있고, 두 번째 B가 전세권 가지고 있고, 세 번째 C 저당권이 있다고 해보세요. 다 물건들입니다. 등기라는 족보에 다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자, 이 물건끼리 충돌이 나면 당연히 1, 2, 3번 서열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뭐 이렇게 해서 을이 전세권 가지고 있었다.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새로운 등기 치고 들어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세권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공시법에서는 갑구, 을구, 구가 다르니까 별구일 때는 네, 순위 번호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접수 번호 가지고 따진다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밑에서 여기 병이 뭐냐니까 뭐 있으면 정의, 저당권이 있으면 같은 구에서는 뭐다? 순위 번호 가지고 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족보가 있으니까 시간순 따라서 결정한다. 성립순. 물론 여기에도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부터 기억하지 마시고 대원칙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물건하고 채권이 붙습니다. 이건 족보 있는 거, 족보 없는 거. 그럼 이건 성립순이라는 말을 쓰면 논리가 안 맞죠. 족보 있는 게 없는 거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우선한다? 네, 물건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A가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그럼 물건 아닙니까? 물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건물에 B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예요.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채권이다. 순수한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주인이 매매를 했다 이야기예요. 을한테. 매매하게 되면 을의 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여기서 나오겠네. 그러면 이 물건과 이 물건 충돌하게 되면 방금 전에 시간순, 성립순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성립한 물건은 여기에 대항할 수 있잖아요.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을한테도 계속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근데 이건 채권이고 등기 안 된 채권이고 이건 등기된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시간순이 아니죠. 이때는 뭐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잖아요. 물건이 채권에 뭐한다? 우선하니까 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얘한테만 대항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물건은 이쪽 저쪽 족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올 채권이니까 이건 only 얘한테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채권 붙으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그럼 예외도 있겠죠. 다음, 채권이 붙었다? 네, 이거는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면 채권은 평등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평등주의. 그죠? 평등주의가 아니겠네요.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겠네. 무슨 주의다? 선행주의가 맞겠네요. 선행주의. 무슨 주의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그런데 외에는 없느냐 이야기예요. 예외가 있겠죠. 원칙 예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예외는 책이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이쪽 예외를 보자는 얘기죠. 자, 물건 원칙적으로 성립순인데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외예요. 소유권하고 만약에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이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합니다. 우선할 수밖에 없죠. 갑소유권, 을 전세권. 자, 등기부상은 소유권이 빠르고 전세권이 늦지만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하면 설정한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권이 항상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다 제한물건이 소멸하면 다시 원위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우위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우위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이
관계없이 현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예외가 존재한다 이야기고요. 또 물권, 채권은 물권이 우선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예외가 있죠. 그 책에 보시면 거기 뭐 가등기란 말도 있고 장래 청구권 가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대로 소급한다는 것도 있고요. 거기 2번 있죠. 부동산 임차권이 있죠. 네, 부동산 임차권은 아까 대항할 수 없지만 만약에 족보가 된다면 등기가 만약에 족보에 올라가게 되면 대항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뭐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특별법. 네, 주임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기억해 두시고 예외적인 것들은 앞으로 공부해 가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뒤를 왔다 갔다 한 분만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원칙만 기억해도 좋아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무슨 청구권?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큰 흐름만 기억할게요. 자, 내가 물권을 갖고 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 토지에다 누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네, 경작하고 있거나 건물 신축하고 있으면요, 이 소유자 침해당한 거 아니에요? 침해당했잖아요. 가서 그러면 소유권 침해해서 내 걸 받아야 돼요, 도로. 그래서 뭐 한다? 야, 내놔라. 내놔라. 내 거 내놔. 또 뭐 하라? 치워라, 몽땅. 그럼 뭐야? 하지 마. 내놔, 치워, 하지 마, 확. 이럴 권리가 없다면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놔라, 그럼 뭐다? 반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야, 싹 치워. 그게 뭐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마. 이거는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놔, 치워, 하지마.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청 종류는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침해가 되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뭐 한다? 네, 물건을 실현시켜야 되겠죠. 종류 세 가지입니다. 뭐요? 내놔, 치워, 확 하지마. 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시험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다음 주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자, 부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